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한방의 정리 유압장치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장치 파트도 꼼꼼히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유압장치에서 유압이란 유체의 압력이죠. 단위 단면적 1세제곱cm 안에 가해지는 힘의 세기 킬로그램 힘으로 나타냅니다. 킬로그램 힘 퍼 제곱센티미터다. 다음 중 압력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은 했을 때 파스칼, 킬로파스칼, psi, 평방 인치당 파운드, mmHg, 수은주 밀리미터, 바, 대기압을 나타내는 atm으로 표시하고요. 유량이라고 하면 단위 시간에 이동하는 유체 체적을 말합니다. 부피를 말한다. 이러한 유압장치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리는 이 파스칼의 원리인데요. 어떤 유압장치에서 유체의 한 곳에 가해진 압력은 직각 방향으로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고 밀폐 용기 안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도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전달된다. 자, 요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유체의 압력은 직각으로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고 밀폐 용기 안에 액체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각 부분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전달된다. 유압류는 점도가 중요한데요. 유압으로 작동하는 작업장치의 점도가 낮을 때는 묽으니까 유압은 떨어지겠죠? 오일이 누설되거나 펌프의 효율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점도가 높을 때는 유압이 상승하고 온도도 상승하고 마찰 손실로 동력 손실이 발생한다. 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빨리 돌 때 이때를 한번 상상해보면 물거품이 막 일어나겠죠? 공기방울이 막 발생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가져오는 것이 이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오일 내 용해된 공기가 기포로 발생하는 거다. 국부적인 압력 상승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필터가 너무 촘촘할 때 유압계통에 발생하는 것이 이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현상입니다. 유압장치는 유압 발생장치, 구동장치, 유압 제동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유압장치의 장점은 에너지 손실이 적고 작은 동력으로 큰 힘을 낸다. 속도 제어가 쉽다. 조작이 간단하며 힘의 증폭이 가능하다. 신속한 응답성과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 무단 변속과 자동 제어가 가능한 것이 어떤 기계장치, 톱니바퀴 등의 기계장치와 비교했을 때 유압장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일을 쓰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고 고압으로 압축해서 힘을 내니까 고압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오일 내에 이물질이나 공기가 혼합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공기 혼입에 취약한 단점이 있고 연결 부위에서 오일이 누출되거나 오일은 점도 변화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점도 변화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 유압장치의 단점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입니다. 자, 유압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액추에이터다. 유기 액추에이터. 대표적인 액추에이터에는 모터와 실린더 있습니다. 유압 모터와 유압 실린더가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다. 모실 있습니다. 모터와 실린더. 유압 모터는 유압 에너지의 속도, 즉 유량으로서 어떤 프로펠러 장치를 유압이 통과하면서 회전시키는 거죠.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유압 모터입니다. 그래서 유압 모터는 용량을 입구 압력당 회전수, 토크로 나타낸다. 입구 압력당 회전수로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 유압 모터입니다. 종류에는 베풀기가 있다. 기어형, 베인형, 플런저형이 있습니다. 이 플런저형은 피스톤형과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유압 모터에는 베인형, 플런저형, 기어형이 있다. 먼저 베인형은 베인 사이에 유입된 유체에 의해서 로터가 회전한다. 로커 암식과 캠 로타리식이 있고 플런저형은 피스톤형과 비슷하다 했죠? 고압에 적합하고 최고 토출 압력을 낸다. 자, 피스톤 형태로 주사기 형태로 생긴 것이 가장 힘이 셉니다. 최고 토출 압력과 평균 효율이 가장 높다. 대형이고 비싼 것이 플런저형. 그리고 기어형은 톱니바퀴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한 평기어를 사용한 것이 기어형입니다. 이렇게 베풀기 있다. 유압 모터의 특징은 점도 변화에 영향을 받죠. 무단 변속이 용이하고 속도 조절, 방향 제어가 쉽다. 급정지가 용이하고 신속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일 누유의 위험성이 있고 화재 발생의 위험, 공기 혼입의 위험이 있다. 유압장치의 특징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압 실린더. 자, 유압 에너지로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만들어내죠. 유압 펌프에서 보내진 유압 에너지로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압 실린더입니다. 단동 실린더에는 피플램, 피스톤, 플런저, 램형이 있고 복동 실린더에는 싱글 더블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단 실린더 있다. 단동, 피플램, 복동, 싱글 더블.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에는 피스톤이 있겠죠. 피스톤 로드, 실린더와 쿠션 기구, 실이 있습니다. 다음 중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하고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압 실린더 구성품은 피스톤 로드, 실린더, 쿠션 기구, 실 있다. 작동 속도의 조절은 유압장치에서 유량으로 합니다. 유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작동 속도가 느려지겠죠. 빠르게 하려면 유량을 증가시킨다. 속도 조절은 유량으로 한다. 유압 실린더의 교환 시 누유 및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 빼기 작업을 합니다. 실린더 교환 시 공기 빼기 작업한다. 자, 유압 실린더를 가만히 놔뒀는데도 그냥 푹 주저앉는 자연 낙하 현상의 원인은 컨트롤 밸브에 스풀이 마모됐다. 원통형으로 생긴 톱니바퀴를 말합니다. 이 스풀이 마모가 됐다. 자연 낙하한다. 릴리프 밸브가 조정 불량하다. 자연 낙하한다. 오일링이 마모가 됐다. 자연 낙하 원인입니다. 스풀 마모, 릴리프 밸브 조정 불량, 오일링 마모가 과도한 자연 낙하 원인입니다. 그 밖에 숨돌리기 현상이란 유압으로 작동하는 실린더가 작동 중에 순간적으로 멈칫하고 덜컥 작동이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유압 회로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 서지압이 발생했거나 공기 혼입으로 유체 압력을 전달하는 피스톤 작동이 불안정해서 발생한다. 숨돌리기 현상은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작동 지연 현상인데 서지압 발생과 공기 혼입이 원인이다. 자, 유압 펌프에는 기로 베풀이 있습니다. 혹은 베풀기로 기어 펌프, 로타리 펌프, 베인 펌프, 플런저, 피스톤 펌프 있다. 먼저 기어 펌프는 톱니바퀴들을 사용한 회전 펌프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고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흡입력은 좋다. 효율은 떨어지는데 흡입력은 좋습니다. 에어링 마모가 되거나 오일 부족, 흡입관이 막히면 소음이 발생한다. 베인 펌프는 역시 회전 펌프로 구조가 간단하고
가볍고 유지관리가 쉽고 수명이 길다. 메인 펌프, 플런저 펌프는 피스톤 펌프와 같이 구조가 복잡하고 비쌉니다. 흡입 능력은 나쁜 대신에 최고압 토출을 하고 가변 용량 토출이 가능하고 고압의 대출력에 사용된다. 수명은 길다. 플런저 펌프입니다. 흡입 능력은 기업 펌프가 좋고 최대 출력은 플런저 펌프가 낸다. 로터리 펌프는 트로코이드 펌프라고도 하고요. 자, 안쪽 내외에 로터가 2개 있고 바깥쪽에 하우징이 있는 그런 펌프가 로터리 펌프입니다. 하우징 나왔다. 바깥쪽 하우징이다. 로터리 펌프. 펌프 용량은 토출량으로 표시합니다. 흡입량 아니고 토출량으로 펌프 용량 표시한다. 그래서 유압 펌프가 오일 토출량이 부족하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고 토출량이 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당연합니다. 오일의 흐름 양으로, 유량으로 속도를 결정한다. 오일의 누설이나 작동부 마모 파손은 펌프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주요 원인이 되겠죠? 오일 누설, 작동부 마모, 회전 속도 느려진다. 자, 유압유 탱크에는 플스 주면 베풀이지. 플스 주면 베풀이지. 플스 주면 베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 스트레이너, 주입구 캡, 유면계. 이것도 색깔로 표시해야 되죠? 베풀 플레이트. 이렇게 플스 주면 베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드레인 플러그는 드레인. 배출하는 거죠. 탱크 내 오일을 전부 배출할 때 쓴다. 스트레이너는 여각이란 뜻이니까 불순물 필터를 의미합니다. 흡입구에 설치되는 불순물 필터고 주입구 캡이 있고 유면계는 적정 오일량을 나타내는 계기를 유면계라 하고 칸막이, 오일이 좌우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칸막이가 베풀 플레이트고 기포 분리 제거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압 탱크의 기능은 필요 유량 확보, 방열 및 온도 유지, 불순물 혼입 방지, 기포 분리 제거의 기능을 합니다. 그 외 유압 부품으로 배관 이음으로 호이스트형 유압 호스의 연결부에 쓰이는 것은 유니온 조인트입니다. 유니온 조인트는 호이스트형 유압 호스 연결부에 쓰인다. 유압 호스 중에 가장 큰 압력에 견디는 것은 나선 와이어 브레이드입니다. 나선 와이어 브레이드가 유압 호스 중 가장 큰 압력에 견딘다. 오일 실, 오일 실은 밀봉 봉이 나는 거죠. 오일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수리할 때마다 교환하는 소모품입니다. 오일실. 그래서 오일 누출 시 가장 먼저 파손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오일실이다. 더스트 실. 자, 먼지 실이죠. 더스트 실은 유압 실린더 내에 먼지나 오염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더스트 실. 어큐뮬레이터. 추각기의 기능은 뭐를 저장하는 거냐? 유압 에너지를 압축 저장하는 겁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한다. 자, 추각기 블레더형의 내부에는 질소가스가 들어갑니다. 질소가스로 충전한다. 유압 장치의 수면 연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필터를 자주 점검하고 교환해야 되겠죠? 유압 장치 수면 연장을 위해서 찌꺼기를 걸러주는 오일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 교환한다. 자, 유압 회로는 유압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유로를 표시한 거예요. 도면으로 표시한 유압 회로에는 압력 제어 회로, 속도 제어 회로, 무부하 회로, 부하가 없다, 언로드 회로 이런 게 있고요. 압력 제어 회로는 릴리프 밸브. 이 릴리프 밸브의 기능이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로 알맞은 압력을 제어하는 것이 압력 제어 회로. 속도 제어 회로에는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이렇게 있는데요. 입구 쪽 관로에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미터 인. 출구 쪽 관로에 회로를 설치한다. 미터 아웃. 실린더 입구 분기 회로에 유량 배어 밸브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유압을 배출한다. 그래서 작동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블리드 오프입니다. 속도 제어 회로에는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있고 유압 모터나 실린더의 속도를 유량으로 제어할 때 씁니다. 입구 쪽 관로에는 미터 인, 출구 쪽에는 미터 아웃, 불필요한 유압을 배출하여 작동 효율을 증진시킨다. 블리드 오프. 자, 무부하 회로, 언로드 회로는 작업 중에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탱크에 귀환, 오일을 탱크에 귀환시켜서 펌프를 무부하시키는 회로다. 무부하 밸브 찾으십시오. 필요 없는 유량을 탱크에 귀환시켜서 펌프를 무부하시키는 회로다. 언로드 회로, 무부하 회로입니다. 유압 회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량과 점도, 관로 직경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유량, 끈끈한 정도, 점도, 통로의 크기, 관로 직경이 유압 회로 압력에 영향을 준다. 유압 회로의 압력 점검 위치는 펌컨 사이다, 펌컨 사입니다. 펌프와 컨트롤 밸브 사이다. 뭐가? 유압 회로의 압력 점검 위치. 펌컨 사. 유압 회로 내에 소음이 난다. 그 원인은 공기가 혼입됐다. 캐비테이션 현상, 그리고 제잘제잘 수다 떨기 현상, 채터링 현상이 있습니다. 유압 회로 내 소음 원인은 회로 내 공기 혼입, 엔진이 고속 회전할 때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면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채터링 현상. 유압유에 녹아있던 기포가 미세한 공기방울을 만들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캐비테이션 현상이 원인이죠. 자, 유압회로의 잔압을 설정하는 이유는 유압회로의 유압을 끝에서 끝까지 다 써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잔여 압력을 유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속 동작에서 작동 지연을 방지하고 공기 혼입이나 오일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압 설정 이유는 작동 지연, 공기 혼입, 오일 누설 방지다. 자, 서지압이란 유압회로 내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서지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회로 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상 압력의 최대값이다. 서지압. 차동 회로를 설치한 유압기기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 원인은 압력 손실 때문입니다. 차동 회로에서 속도가 나지 않는다. 유압 회로 내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요 유압 밸브인데요. 아주 중요하다. 자, 압력 제어 밸브와 방향 제어 밸브, 유량 제어 밸브 요 세 가지의 종류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압력 제어 밸브는 펌프와 방향 전환 밸브 사이에 유압을 일정하게 조정해서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 종류에는 앞가리 릴무시, 앞가리 릴무시 이렇게 있습니다. 잘 외워져야 될 텐데요. 압력 제어 밸브에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리듀싱, 가마 밸브, 릴리프 밸브, 무브와 언로드 밸브, 시퀀스 밸브 있다. 앞가리 릴무시. 자,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제한한다고 했죠? 최고 압력을 제한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입니다. 자, 일정한 압력이 계속 유지되다가 이상 압력으로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돼서 요 포핏 밸브를 밀어 올리게 되면 우회 관로가 열리면서 초과된 압력의 유량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포핏 밸브를 밀어 올리지 못하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가 릴리프 밸브다. 고압 소용량, 저압 대용량 펌프를 조합해서 작동 압력이 규정 이상 상승할 때 동력을 절감한다. 무바 밸브입니다. 규정 이상 상승할 때 동력 절감. 요 키워드가 무바 밸브를 설명할 때 꼭 등장해요. 동력 절감은 무바 밸브다. 그 다음에 2개 이상 분기회로 해서 작동 순서를 제한한다. 시퀀스 밸브. 순서니까 시퀀스입니다. 실린더가 중력으로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 방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한다. 낙하한다.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밸런스 밸브예요. 낙하한다. 밸런스 잘 잡아라.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자, 마지막으로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출구 설정 압력으로 유지하는 밸브가 감압, 리듀싱 밸브입니다. 입구 압력을 감압한다. 리듀싱 밸브의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방향 제어 밸브인데요. 액추에이터의 운동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유체에 흐르는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가 방향 제어 밸브고, 종류에는 방체감 쓰셔 있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에는 체크 밸브, 감속 밸브, 스플 밸브, 셔틀 밸브 있습니다. 방체감 쓰셔. 먼저 체크 밸브는 손바닥을 모아서 쫙 펼쳐서 역류를 방지하고 잔압을 유지하는 밸브가 체크 밸브입니다. 역류 방지, 잔압 유지 체크 밸브. 감속 밸브는 속도를 감속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고요. 역시 방향 제어 밸브다. 감속, 디셀러레이션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스풀. 아까 원통형의 톱니바퀴라고 그랬죠? 원통형 슬리브에 내접해서 유로를 개폐한다. 스풀 밸브입니다. 여러 개 홈이 파져 있고 원통형 슬리브 내접해서 유로를 개폐하는 스풀 밸브. 셔틀 밸브는 유체 흐름 방향을 변화시키는 밸브가 셔틀 밸브다. 방향 제어 밸브의 역할에 충실한 밸브죠. 셔틀 밸브. 다음은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유량을 제어해서 작동 속도를 바꿔주는 밸브예요. 유량 제어 밸브에는 유스압 온리분 있습니다. 유량 제어 밸브에는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있어요. 자, 관로를 줄여 목구멍, 오일통과 관로, 목구멍을 줄여 오일량을 조절한다. 스로틀 밸브. 스로틀 전후의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압력 보상 밸브. 유체의 점도가 변하면 일정량을 보낼 수가 없겠죠?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를 줄이는 밸브가 온도 압력 보상 밸브입니다. 그리고 미세한 유량을 조절한다.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류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늘 밸브, 니들 밸브고요. 유량을 제어하고 분배한다. 분류 밸브죠. 자, 이렇게 유량 제어 밸브에는 유스압 온리분 있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방체감 쓰셔. 압력 제어 밸브에는 아까릴리 무시. 꼭 외우십시오. 자,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는 솔벤트가 아니라 경유로 세척합니다. 유압장치의 밸브류는 경유로 세척한다. 자, 마지막으로 실린더를 비롯해서 몇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기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만 주어지고 다음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실린더 같은 경우에 뿔이 하나 있으면 단동 실린더입니다. 뿔이 하나는 단동이다. 뿔 두 개는 복동, 양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막대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로드라고 하는데요. 한쪽만 튀어나와 있으면 편로드, 양쪽이면 양로드입니다. 요건 편이겠죠? 요건 양쪽이니까 양로드다. 그러면 다 됐죠? 처음 거는 단동 실린더, 두 번째 단동 편로드, 단동 양로드, 복동 편로드, 복동식 양로드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기호를 살펴보면, 자, 직사각형 네모에 꼭지가 있는데 꼭지에 대각선 사선이 있다. 단동 솔레노이드. 점선 꼭지가 있다. 직접 파일럿 조작. 자, 누름 스위치가 튀어나와 있다. 기계 조작 누름 방식이에요. 레버 봉이 달려있으면 인력 조작 레버고요. 안쪽에 스위치 장치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죠. 압력 스위치. 중간이 네모가 아니라 한쪽이 뚫려있고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네요. 피스톤, 플런저고요. 다이아몬드 통에 찌꺼기가 껴있죠. 드레인 배출기입니다. 태양이 떴다. 에너지 변환기고요. 압력 제보자, 화살표 있는 유압 압력계입니다. 자, 바구니는 오일 탱크고요. 핫바는 어큐뮬레이터, 마이크처럼 생긴 어큐뮬레이터 추갑기. 자, 쓰레바지에 화살표 뿅뿅 들어와. 요동형 액추에이터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눕혀놓고 점점점점 반으로 나눴네요. 필터고요.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화살표 머리만 떼서 뒤쪽으로 갖다 붙였죠? 유압 동력원입니다. M, 모터 전동기고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공기 유압 변환기고, M자를 비스듬히 눕혔다 스프링식 제어입니다. 화살표 사선이다 가변형을 의미해서 요 화살표 사선이 없으면 그냥 유압 펌프인데 사선을 추가했다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고요. 옆에 거 마찬가지로 교축 밸브에다가 화살표 추가해서 가변 교축 밸브가 되겠습니다. 밸브류는 이렇게 참크래커처럼 점점점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밸브 표시고요. 자, 릴리프 밸브와 무브화 밸브, 시퀀스 밸브 모두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브화 밸브는 집 나간 영식이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점점 아이고 자유로워. 무브화 밸브. 릴리프 밸브는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안심이 든다.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는 작동 순서니까 신발 2개 신고 떠났네요. 시퀀스 밸브입니다. 자,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자, 체크 밸브는 체크 한번 해보자. 두 손 벌려 딱 막아서 역류하지 마. 잔압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체크 밸브고요. 스톱 밸브는 빨래를 쥐어 짰죠? 딱 여기서 스톱입니다. 비틀어서 스톱시킨다. 스톱 밸브의 기호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물찾기 기능사 필기 기본 이론 한방의 정리 3편 유압장치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